안녕하세요. 감전된 한라봉입니다. 24년 1회 전기공사기사 실기 가보건 해설 영상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제 1번은 철탑의 명칭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1번부터 5번까지 차례대로 사각철탑, 방형철탑, 문형철탑, 우도형철탑, 회전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5개의 문제 중에 2개만 정답을 적으셨더라도 이러한 단답 문제는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차단기의 종류이다. 명칭을 쓰시오. 1번 보시면 OCB죠. 유입차단기. 2번은 ABB 공기차단기. 3번은 GCB 가스차단기. 4번은 MBB 자기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역시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345kV 5개 변전소 시설에 있어서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에서 충전 부분까지의 합계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KC 문제이죠. 특고압용 기계 기구의 시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5kV니까 160kV 초과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풀이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단수부터 구해볼게요. 단수는 10분의 345kV니까 345를 작성해 주시고 160 기준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60.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 18.5가 나옵니다. 따라서 올림을 해주시면 19단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볼게요. 거리는 6 플러스 우리가 계산한 단수 19 곱하기 0.12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8.28이 나오겠습니다. 8.28m. 따라서 답안에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8.28m이다. 4번입니다.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 분말이 전기설비가 점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저하복내 전기설비는 어느 배선 공사에 의하는지 2가지를 작성하시오. KC 폭연성 분진 위험 장소에 따르면 가 부분 읽겠습니다. 저하복내 배선, 저압 관등 회로 배선, 소세력 회로의 전선은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의할 것 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답안 작성은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연성 분진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연성 분진은 이때는 합성 수지관 공사, 그리고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가 해당됩니다. 즉 합금캐가 해당이 되고 이 문제와 같이 폭연성 분진의 경우에는 여기서 합성 수지관을 제외한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단답 문제이기 때문에 1개만 맞으셨더라도 부분 점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번입니다. 단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4가지만 쓰시오. 극성이 일치할 것, 정격 전압이 같을 것,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가 같을 것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똑같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의미만 잘 전달된다면 정답으로 인정되겠습니다. 이 괄호 안의 내용으로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이 문제 역시 단답 문제이기 때문에 다 맞추지 못하셨더라도 부분 점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강심 알루미늄 연선의 약호와 공칭 당면적을 적으시오. 단 60 스퀘어 이하의 공칭 당면적을 적으시오. 강심 알루미늄 연선의 규격을 보면요. 이렇게 19, 32, 58, 80, 95, 120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60 스퀘어 이하의 공칭 단면적을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해 보면 약호는 ACSR, 규격은 19, 그리고 32, 그리고 58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단답 문제이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이 문제는 신출이죠. 읽어보면 삼상 3선식 배전선로의 부하 전류가 50A, 부하 역률 80% 지상, 선로의 저항은 3옴, 선로의 리액턴스 4옴, 송전단 전압은 6600V이다. 아래 수치를 구하시오. 소문제 1번부터 보면 선로의 전압 강하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3상이기 때문에 전압 강하 2는 루트 3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대입만 하면 되죠. 루트 3 곱하기 50 곱하기 저항은 3옴, 역률은 0.8 플러스 리액턴스 4옴. 지금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0.8이므로 0.6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6. 이를 계산해 주시면 415.69V가 나오겠습니다. 물론 지금 문제에서 단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답안 작성 시 볼트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선로의 전압 강화율을 묻고 있는데요. 전압 강화율은 수전단 전압분의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분자에 해당되는 값, 즉 VS-VR이 곧 전압 강하 2가 되는 거죠. 분모에는 VR 수전단 전압을 작성합니다. 곱하기 100. 우리가 지금 전압 강하 2는 알고 있지만 지금 수전단 전압 VR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VR을 따로 구해보면 우리가 전압 강하 2는 VS-VR이므로 이를 VR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VR은 VS-2인 것을 알 수 있고 차례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송전단 전압은 6600V이다. 마이너스 전압 강하는 소문제 1번에서 계산했죠. 415.69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를 계산해 주시면 6184.31V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VR을 가지고 위의 공식에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입해보면 6184.31 분의 전압 강하는 415.69이다. 곱하기 100은 이 값은 6.72%가 나옵니다. 6.72%이다. 이 역시 단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답안에는 반드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소문제 3번 보겠습니다. 부하 전력을 묻고 있는데요. 부하 전력 PR이라고 하면 PR은 루트 3 VR IR 코사인 세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단위가 와트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까지 구해 주셔야 돼요. 계산을 해보면 루트 3 VR은 위에서 구했죠. 6184.31 볼트가 되고 전류는 50A입니다.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0.8. 근데 여기까지 계산해 주시면요. 여기까지는 단위가 와트예요. 근데 지금 소문제 단위는 킬로와트이죠. 따라서 단위 환산을 위해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까지 해줍니다. 계산해 주시면 428.46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소문제 4번 보겠습니다. 선로 손실을 묻고 있습니다. 선로 손실 PL은 지금 선로의 리액턴스가 있고 선로의 저항이 주어졌죠. 이때 선로 손실은 이 선로의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그리고 3상이기 때문에 3i 제곱 r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3 곱하기 50의 제곱 저항은 지금 3으로 주어졌죠. 이를 계산해 주시면 지금 여기까지는 와트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역시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위해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까지 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킬로와트로 환산이 된 것입니다. 계산해 주시면 22.5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식을 다 작성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게 숫자를 대입한 식만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식들 반드시 작성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소문제 4번 선로 손실을 계산할 때 3i 제곱 r이라는 공식을 썼죠. 근데 이 공식 말고도 다른 공식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3i 제곱 r을 다르게 표현하면 3 곱하기 전류 대신에 PR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루트 3 VR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시면 이 괄호 안의 값이 전류가 됩니다. 따라서 전류의 제곱 곱하기 R로 해도 똑같은 공식이 되고요. 또 이 괄호 안의 값을 제곱을 해주시면 3 곱하기 3 V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분자에는 PR의 제곱이 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곱하기 R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때 3과 3이 약분되므로 이렇게도 공식이 정리가 됩니다. V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PR의 제곱 곱하기 R이다. 따라서 이렇게 전개했던 공식들을 다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전동기를 Y델타 기동 운전하기 위한 결선도이다. 물음에 답하여라. 1번 Y델타 기동 운전이 가능하고 역률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결선도를 완성하여라. 우선 제가 Y결선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주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Y결선이 되고요. 델타 결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 친구는 이 두 번째 친구는 세 번째로 이 세 번째 친구를 첫 번째로 보내주시면 돼요. 델타 결선은 순환 구조인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출발하면 노란 색깔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델타 결선 다르게 작성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길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에서 가서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에서 와서
이렇게 첫 번째로 가는 그림도 많이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순환하는지 봐볼게요. 여기서 보면 노란 색깔 봐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순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첫 번째 그렸던 그림도 되고 두 번째 그린 그림도 델타 결선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전력용 콘덴서도 연결을 해 주셔야 되죠. 이때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L1, L2, L3에 다 연결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친구를 여기 접속점 찍어주시고 이 친구를 이 두 번째에다 연결할게요. 이 친구는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문제 1번을 다 그려보았습니다. 소문제 2번 보겠습니다. 결선도를 이해한 후 MC1, MC2, MC3의 타임 차트를 완성하여라. 단, PB 누른 버튼 스위치는 스위치 누를 때 타임 차트에 동작하며 보조 접점의 시간 지연은 무시한다. 이 두 번째 문장은요. 푸시 버튼 ON을 이때 누르고 푸시 OFF를 이때 누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푸시 버튼 ON을 누르고 있을 때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누르고 있다는 거죠. 쭉 내려와서 MC1 여자 되고 여기는 B접점이므로 쭉 내려와서 MC2 여자 되고 그리고 타이머 T1 역시 여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A접점이기 때문에 아직 여자 될 수 없죠. 여기는 전류가 흐를 수 없고 보시면 MC1의 A접점에 의해서 이 접점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이 PB ON을 눌렀다 떼더라도 이 MC1에 의해서 이 MC1, MC2, T1이 계속 여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기를 해보면 MC1은 쭉 여자 되고 MC2도 여자가 되고 있더라. 그러면 여기서 타이머 T1의 설정 시간을 보면 5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타이머 T1이 여자된 후 5초를 셀 겁니다. 1, 2, 3, 4, 5. 이 5초가 됐을 때 타이머 T1의 한시 동작 순시 복귀 A접점과 B접점이 있죠. 이 친구들이 다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떼어지고 여기는 A접점이니까 붙게 되겠죠. 이 타이머 T1의 B접점이 떨어짐에 따라 MC2는 소자가 됩니다. 그에 반해 여기는 붙게 되죠. 붙기 때문에 타이머 T2는 여자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MC2는 5초 동안만 여자가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MC2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머 T2의 설정 시간은 1초입니다. 따라서 이 T2가 여자된 후 1초 뒤에 이 T2의 한시 접점이 붙게 되면서 MC3가 여자가 됩니다. 그럼 MC3를 표기해보면 1초 뒤죠. 따라서 이 6초에 해당되는 이 부분부터 여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C1도 쭉 여자가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언제까지 여자가 되나 봤더니 이 PB OFF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 뒤에 부분이 다 꺼지죠. 다 개방이 되기 때문에 다 꺼지고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PB OFF를 누르기 전까지 이렇게 여자가 되더라. MC3 역시 같습니다. 이렇게 소문제 2번을 다 채워보았는데요. 해석을 해보면 MC2로 Y결선으로 기동을 하다가 1초 뒤에 MC3로 델타 결선으로 운전을 하는 회로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 9번 보겠습니다. ACSR 58제곱밀리미터 전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긍장 1km인 3상 2회선에 배전선로가 포설되어 있다. 전선의 노후로 인하여 위 전선을 철거하고 동일 규격의 ACSR OC 전선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인공을 각각 구하시오. 가번을 보시면 기존 선로 철거 시 배전 전공과 보통 인부의 인공을 묻고 있고 나를 보시면 ACSR OC로 신설한 경우에 배전 전공 인공, 보통 인부 인공, 그리고 인공 개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위 전선이란 말을 상부 가설로 해석하기에는 단서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부 가설을 적용을 하려면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상부 가설이란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위 한 글자로 상부 가설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우선 저는 이 위 전선을 ACSR 전선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 말은 이 ACSR 전선을 철거한다. 근데 지금 3상 2회선이죠. 3상 2회선이므로 이 6선을 다 철거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친구를 동일 규격의 ACSR OC 전선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ACSR 전선은요. 피복이 없는 나전선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 ACSR OC 전선은 피복이 있습니다. 즉 피복선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피복선 120%를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표는 지금 100m 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서 나중에 이 1km를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번, 기존 선로 철거 시 배전 전공 인공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배전 전공 인공은요. 우선 지금 58스퀘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배전 전공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0.44죠. 이 0.44는 100m 기준입니다. 따라서 100분의 0.44
곱하기 1km이므로 1000을 곱합니다. 그리고 6선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을 곱하고, 그리고 철거 시에는 재사용 철거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철거 50%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0.5이다. 이를 계산해 주시면 13.2가 나오겠습니다. 단위는 인 적어주시면 되고, 이어서 보통인부의 인공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통인부는요, 이 0.88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00분의 0.88 곱하기 1km이니까 1000을 곱해 주시고, 6선을 철거할 겁니다. 따라서 6을 곱하고 철거 시 0.5를 고려한다. 이를 계산해 주시면 26.4가 나오겠습니다. 이제 나번 풀어보겠습니다. ACSR OC를 신설하는 경우 배전 전공 인공을 계산해 주시면요, 지금 동일 규격으로 교체를 한다고 했어요. 동일 규격 따라서 그대로 이 58 스퀘어일 때 배전 전공이 0.44를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0.44 곱하기 1km이므로 1000을 곱합니다. 그리고 6선, 그리고 피복선이죠. 따라서 1.2를 곱해 주시면 이 값이 31.68이 되겠습니다. 보통인부 인공도 구해보겠습니다. 이는 100분의 0.88 곱하기 1000, 그리고 6선, 그리고 피복선이므로 1.2를 곱해 주시면 이 값은 63.36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공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 나 소문제 아래에 있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 1, 2번의 인공만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공계는요, 31.68 더하기 63.36을 해주셔서 계산해 주시면 95.04가 나오겠습니다. 10번입니다. 보호도체란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도체로서 다음 표의 최소 단면적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에서 3에 알맞은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의 기준을 각각 쓰시오. 보호도체와 선도체의 재질은 서로 같다. 차례대로 답을 작성해보면 여기 부분이 S, 2번이 16, 3번이 2분의 S가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전기공사 표준 작업 절차서 중 가공 배존선로에서 전선 접속 작업 흐름도이다. 흐름도가 옳도록 1, 2, 3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답란에 쓰시오. 지금 빈칸을 보시면요, 1번부터 이 부분은 전선 표기, 2번은 이도 조정 및 고정이 되고 3번은 직선 접속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작성하지 못하셨더라도 2개를 작성하셨거나 1개만 맞으셨더라도 부분 점수가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순공사 원가라 함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엇의 합계라는가? 정답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되겠는데요. 이 문제 역시 단답 문제이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있겠습니다. 13번입니다. 삼상유도 전동기의 슬립 측정 방법을 3가지 쓰시오. 슬립 측정 방법에는 회전계법, 직류 밀리볼트계법, 그리고 수화기법, 그리고 스트로보스코프법이 있는데요. 이 4가지 중 3가지를 작성하셨다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부분 점수가 있겠습니다. 14번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A점의 접지 저항값을 구하시오. 단, 콜라우시 브리지법으로 측정한 결과가 AB 간 저항값은 15입니다. 즉 여기는 15. 그리고 BC 간 저항값은 8옴. 그리고 CA 간 저항값은 6옴이었다. 이때 A점의 접지 저항값을 묻고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가까이 있는 친구는 더하고 마주보고 있는 친구는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A점의 접지 저항값을 의미로 GA라고 두고 풀이를 할게요. 편하신 대로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R로 작성하셔도 되고 RA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GA는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가까운 친구들은 더해 주시고 10 더하기 6,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8옴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괄호 안의 값은 8이 되겠죠. 따라서 4옴이 되겠습니다. 정답 작성하실 때 4옴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에서 단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단위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전기공사에서 건물 지상층, 층수별 물량 산출 시 건물 층수에 따라 할증률이 규정 적용된다. 이때 10층 이하, 20층 이하, 30층 이하의 할증률은 얼마인가? 우선 건물 층수별 할증률에서 이 지상층일 때를 봐주셔야 되죠. 저는 이걸 이렇게 암기합니다. 우선 2층에서 5층 이하는 1%인 것을 암기해 주시고 2, 5는 10이죠. 여기가 10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5단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3, 4, 5, 6, 7 이렇게 쭉 3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죠. 우선 문제에서 묻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요. 10층 이하는 3%, 20층 이하는 5%, 30층 이하는 7%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단답이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있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단상 이선식 분전반에서 30m의 거리에 4kW의 200V 전열기를 설치하였다. 배선 방법을 금속관 공사로 하고 전압 강화를 2% 이하로 하기 위해서 전선의 굵기를 얼마로 선정하는 것이 적당한가? 지금 문제에서 전압 강화라고 했지만 퍼센트의 단위로 주어졌습니다. 즉 이는 전압 강화율이 2%로 주어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때 단상 이선식에서 전선의 굵기 공식을 작성해보면 A는 1000 2분의 단상 이선식이죠. 35.6 곱하기 LI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L은 30m로 주어졌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전류 I와 전압 강화 E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 단상 그리고 4kW의 200V 전열기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전류를 계산해 주시면 전류는 V분의 P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P가 유효 전력이긴 하지만 이렇게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을 때는 역류를 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효 전력임에도 전압으로만 나눠주시면 전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작성해보면 200분의 4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는 20A이다. 이어서 전압 강화 2를 계산해 볼 건데요. 우선 전압 강화 2를 계산하기 앞서 전압 강화율의 공식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전압 강화율은 수전단 전압분의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이 됩니다. 이때 이 분자에 해당되는 값은 전압 강화 2가 되겠죠. 따라서 수전단 전압분의 전압 강화 2 곱하기 100이 되는데요. 문제에서 이 전압 강화율이 2%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 전압 강화 2죠. 따라서 이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VR분의 2는 0.02가 됩니다. 그러면 전압 강화 2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0.02 곱하기 수전단 전압 VR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VR은 200V가 되는 거죠. 따라서 0.02 곱하기 200을 해주시면 전압 강화는 4V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다 보여주실 필요는 없고 이 해당 식에 대입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1000 곱하기 여기에 0.02 곱하기 200 이렇게 작성해주면 더 좋겠죠. 물론 4로 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35.6 곱하기 30 곱하기 20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계산 값은 5.34가 나오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선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표에서 주어진 전선 규격에서 반드시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34는 여기에 있는 거죠. 따라서 이보다 큰 6으로 6스퀘어로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답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죠. 17번입니다.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의 회의실에 전광속 5000루멘의 40W LED 형광등을 시설하여 평균 조도를 300럭스로 하고자 할 때 필요한 40W LED 형광등 수량 개를 구하시오. 단, 조명률 50%, 감광 보상률 1.25로 한다. 이런 문제는요. 공식 한 개만 알고 계시면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외우냐? 번 데스로 외웁니다. 번 데스. 이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n이죠. 그래서 n에 대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이 공식에 의미하는 바를 각각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F는 광속을 의미하고요. U는 조명률이 되겠습니다. D는 감광 보상률, E는 조도, S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n을 안 했는데 n은 등수가 되죠. 즉 수량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n은 등수. 그럼 이제 n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n은 FU분의 DES이다. 물론 시험에서는 이 공식을 다 작성하실 필요 없고 숫자를 대입한 계산식만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F는 5000루멘 5000 곱하기 조명률은 0.52죠. 그리고 감광 보상률은 1.25. 이어서 조도를 대입하면 300으로 주어졌습니다. 곱하기 면적은 1000이죠. 이를 계산해 주시면 150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150개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개의 단위를 줬죠. 18번입니다. 다음 옥내 배선의 그림 기호를 보고 각각의 명칭을 쓰시오. 6개의 소문제가 주어졌고 이 문제 역시 부분 점수가 있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배전반, 2번은 분전반, 3번은 제어반, 4번은 개폐기, 5번은 배선 차단기, 6번은 누전 차단기가 되겠는데요. 5번 같은 경우 배선용 차단기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가공 배전 선로에 장력이 걸리지 않는 장소에서 분기고리와 기기 리드선을 결선할 때 사용하는 기기의 명칭을 적으시오. 정답은 활선 클램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24년 1회 전기공사 기사 실기 시험에 출제된 총 19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기출문제가 많았던 회차인 만큼 쉬운 회차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